이번 시간에는 제1단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의 두 번째 단락인 웹사이트 기획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기획 및 구성 요소에는 웹사이트 개발 시 고려될 사항과 웹사이트 기획, 웹사이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기획 및 구성 요소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웹사이트의 개발 시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곳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웹사이트의 기획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웹사이트 기획 단계의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기획 및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고려될 사항은 크게 6가지의 사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웹사이트 안에 있는 컨텐츠라든가 웹사이트 전체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검색 방법, 그 다음 인터페이스, 접속 속도, 업데이트 방법 및 주기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용한 콘텐츠가 있는가 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즉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려 하면 방문자한테 유용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만이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에게 별 필요 없는 콘텐츠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사용자는 다음부터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방문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때 방문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콘텐츠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자체가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세련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되어야만이 방문자가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자주 방문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프로그램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창을 내가 사용할 때 메뉴의 모양이라든가 메뉴 위치,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의 위치라든가 모양 같은 것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으면 방문자는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겠죠. 그래서 방문자가 쉽게 사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안에는 검색창이나 메뉴, 사이드맵, 그 다음에 최근 본 상품 같은 여러가지 내비게이션을 직접 제공하면 사용자는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항상 이런 방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면 좋은 웹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커뮤니케이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나와 방문자가 서로 1대1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운영되는 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문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여러가지 나쁜 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방문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방문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좋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 질문과 문제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면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가 상담 문의, 1대1 채팅방, 설문, 댓글 입력 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여러분들도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문제들은 접근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면 방문자는 답답하게 여기게 되고 답답하게 여긴 방문자들은 다음에 방문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접속 속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방문자가 그 빠른 접속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적당한 이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몇 개월 또는 며칠 동안 사이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 또는 4, 5일 단위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웹사이트 개발 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생각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웹사이트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는 기획, 개발, 운영, 유지, 보수의 4단계를 통해서 제작되고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웹사이트의 성격에 맞는 기획뿐만 아니고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유용한 컨텐츠라든가 의사소통 공간, 편리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좋은 웹사이트가 되는데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 기획 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웹사이트의 기획에서 중요한 단계인 웹사이트 준비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웹사이트의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식,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능력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 사이트의 경우에도 남성 패션이냐 또는 여성 패션이냐 또는 유아 패션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일 정보 제공이라든가 해외 패션, 소품 패션, 브랜드 패션, 패션 정보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주제를 정해서 가장 용도에 맞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웹사이트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설정하는 단계로서 제작자의 제작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가 웹사이트 목표 설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웹사이트 방문 대상층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누가 올 것인지 어떤 대상이 올 것인지 연령대, 그 다음에 성별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웹사이트 방문 대상층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주요 대상층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여러가지 콘텐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콘텐츠와 디자인의 컨셉트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인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방문자 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 웹사이트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예상 방문객 수에 따라서 시스템의 사양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를 분석해 가지고 예상 방문객의 수를 예측해야만이 좋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안에는 다양한 자료, 즉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사운드, 동영상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웹사이트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양식을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그럽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의 흐름 단계를 그림으로 그린 콘티라는 걸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콘티가 일종의 스토리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웹사이트가 어떤 방향으로 제작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서 오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웹사이트 기획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그림 1-7에 보면 웹사이트의 스토리보드를 잠깐 소개를 해놨습니다. 먼저 인트로라는 즉 시작하는 요것이 시작점이고 이 시작하는 거 안에는 총 매출 전표, 개인정보, 처음 오셨다고요, 무료 회원 가입, 이벤트 게시판, 신용카드 결제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다음 이 메뉴들은 전부 다 로그인에 의해서 정보가 만들어지며 이 로그인 정보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매출 전표 프로세스와 메인 정보 프로세스와 처음 프로세스와 무료 회원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여기 있는 매출 전표 프로세스와 메인 정보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인에 접근하고 메인뿐만 아니고 공부방 프로세스라든가 다른 어떤 기타 다른 곳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차별화 전략 세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웹사이트가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하고자 하는 비슷한 웹사이트를 찾아본 후에 내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기존 사이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차별화를 이용해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웹사이트를 만들면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죠. 전자상거래를 만들 때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할 경우에는 판매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팔릴 수 있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고 어떤 청에 어떤 식으로 팔릴 수 있는가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판매 가격, 판매 실적, 경쟁 상품 종류, 구매 대상 같은 것들을 분석한 후에 운영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수익성이 있는지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경쟁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화면 구성이나 상품 배치, 고객 대상층, 이벤트 전략, 반품 처리, 사후 관리 등을 조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반영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와 다른 경쟁 사이트를 항상 비교 분석해서 실패할 확률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좋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웹사이트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만들 때 어떤 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컨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컨셉이라고도 그러죠. 컨셉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의 기준으로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 개요를 미리 정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이미지라든가 메뉴나 색상 등을 명확하게 이해한 하나의 개념이 바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따지면 물건을 내가 만들 때 그 물건의 모양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일종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너스프리라는 사이트와 스킨푸드라는 두 개의 전자 상거래 쇼핑몰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양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모양으로, 즉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컨셉으로 지정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컨셉을 정할 때는 역시 예를 들어서 남자를 컨셉을 정하느냐, 여자로 컨셉을 정하느냐, 또는 10대나 20대, 30대 이런 성별과 연령층에 대해서도 역시 컨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20대를 겨냥한 화장품을 기획한다면 발랄한 거, 화사한 거, 생기 넘치는 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컨셉은 색상이 핑크색, 보라색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올바른 컨셉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그림 1-9에 보면 로터리 샵과 에디트 하우스라는 두 개의 화장품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이트들은 핑크색과 보라색을 이용해서 20대를 겨냥한 하나의 화장품 전문 상거래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즉 콘텐츠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우리가 콘텐츠라고 그럽니다. 이 콘텐츠 종류에는 문자,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도 그러죠. 이 제공되는 콘텐츠라든가 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서 접속하는 사이트에만 따로 접속을 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이트와 차별화해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좋은 콘텐츠 제작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구조는 계층형 구조와 그리드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계층형 구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조로서 주제별로 구성한 후 큰 주제에서 밑으로 작은 주제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계층형 구조라고 그럽니다. 책 19페이지 그림 1-10, 1-11, 1-12에 각각 계층형 구조와 그리드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그리드 구조입니다. 즉 이거는 격자 모양의 구조로서
가로와 세로별로 동일한 속성의 정보를 연결한 구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로서 순서라든가 구조에 관계없이 페이지들을 서로 연결한 구조로서 사용자가 모든 페이지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네트워크 구조가 되겠죠. 여기서 밑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의 구성 요소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사용할 때 여러 페이지를 쉽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종류에는 검색이라든가 링크, 메뉴, 사이트맵, 체크문 상품 등의 이 내비게이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의 그림 1-16은 에듀넷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위에 내신 수능 특강, 수능 기출문제, 평가활동, 학습자료실, 우리들 세상이라는 큰 메뉴 밑에 다시 왼쪽에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뉴와 관계없이 가운데에 1학년 사이버 가정학습, 주제별 심야학습, 수능 기출문제, 제2외국어, 전문계 콘텐츠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이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 중에는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엔드 시스템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웹사이트와 별개로 따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엔드 시스템의 종류에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트래픽 관리 프로그램, 이벤트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거래 관리 프로그램,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단어는